간밤 오펙과 오펙 플러스가 대규모 감산을 결정하며 국제유가 상승했는데요. 관련 뉴스 한번 살펴보시죠. 이번 감산은 이 팬데믹 이후 가장 큰 폭의 결정으로 다음 달부터 하루의 원유 생산량을 200만 배럴 줄이기로 한 건데요. 이 소식에 간밤 WTI 1.4% 올랐고요. 이 브렌트유도 2%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 대표 정유주 S-오일 오늘 1.6% 상승하며 출발했는데요. 하지만 매기가 2,000원 쪽으로 옮겨가면서 상승분을 반납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장중 저점 대비해서는 낙폭 줄여가면서 현재 0.3%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관련주들 상승하며 출발했지만 시장에서는 이슈 소멸로 받아들이면서 상승분을 반납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동안 덜 올랐던 석유화학주들은 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한유화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적자 규모 최악이 될 것이라는 리포트가 나왔음에도 주가는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양봉 그려가면서 4.7% 오르고 있습니다. 이번엔 조금 다른 뉴스인데요. 국내 항공업계는 유가 변동 전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항공사들이 지출하는 연료비도 그만큼 늘어나게 되고 대형 항공의 영업비용 중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30에서 40%에 달하기 때문인데요. 대한항공 3분기 들어 주가는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바닥을 딛고 연틀 강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현재 0.6% 오르면서 22,0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가 관련 뉴스 알아봤습니다. 네, 오펙과 오펙 플러스 회의를 좀 살펴보면요. 다음 달부터 하루 200만 배럴의 감산에 합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200만 배럴은 하루 세계 원유 공급량 2%고요. 애초에 한 50에서 150만 배럴을 전망을 했었는데 전망치보다는 더 크게 나오긴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제 국제유가가 다시금 100달러 선을 돌파할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국제유가가 또 100달러를 돌파를 하면 다른 에너지 가격도 상승을 하면서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또 커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긴 하거든요. 네. 일단은 지금 정치적인 이슈들이 맞물리고 있어요. 세계 글로벌 국가들 간의 어떤 눈치 게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러시아와 콕 집어서 말씀을 드리면 러시아와 사우디가 서로 짜움을 하면서 200만 배럴을 감산하겠다. 사실 바이든이 찾아가서 살인자라고 막 모욕적인 말들을 했다가 이제 화해하자라고 제스처를 취했죠. 감산이 아니라 증산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우디가. 이것 때문에 일단 가격을 유지하고자 하는 어떤 꼼수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사실 유가 가격이 높았을 때 굉장히 이득을 많이 본 국가들이 러시아와 사우디 지역이었죠. 근데 이번에 보시면은 11월 8일 중간선거가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원래 비축유 푸는 것이 마감이 됐는데 이거를 추가 연장을 했습니다. 누가요? 바이든이요. 왜냐면 중간선거를 앞두고서 지금 지지율이 40% 넘어서 분위기 좋은데 다시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면은 다시 또 지지율을 까먹을 수 있거든요. 네. 이 부분 때문에 다시 비축유를 푸는 부분이 가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100달러가 단기간에 넘어가기는 저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내년 여부, 내년의 흐름 여부상 좀 길게 봤을 때는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당장 100달러로 가는 흐름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가가 지금 당장 100달러까지 치솟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보다는 점진적으로 좀 상승 추세를 밟지 않을까 이런 시각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그렇게 된다면 뭐 정유주에 대한 수혜는 당연하잖아요. 유가가 계속 상승을 한다면 그 속에서 어떤 업종의 투자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지가 궁금해요. 사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 정말 유가에 대한 부분이 상승이 나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사실 3분기 실적에 대한 많은 우려가 지금 있게 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정유주들에 대한 주가가 많이 안 좋았을 텐데 그것이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다시 한 번 더 반대쪽으로 갈 수 있다는 점. 뭐 그런 점에서 생각을 봤을 때는 뭐 당연히 정유 관련된 종목들은 좋을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역시 화학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정제 마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더 추운 겨울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유 관련된 종목들이 이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정유 섹터도 상당히 좋아지는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결국은 대체 에너지에 대해 관련돼서도
다시 한 번 더 수요에 대한 부분이 더욱더 많은 부분 자극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태양광이라든지 아니면 풍력이라든지 이러한 이제 섹터 쪽으로에 대한 이 수요를 다시 한 번 더 자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관련돼서는 IRA 법안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는 태양광이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게 될 거고 시차를 두면서 풍력이라든지 뭐 크게는 수소까지도 다시 한 번 더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유가와 관련해서 그 속에서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종목에 대한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정민 본부장님의 종목입니다. CS 윈드를 가지고 오셨네요. 지금 유가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만 유가가 상승한다고 해서 정유주만 볼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폭력주 안에서 CS 윈드를 가지고 오셨는데 네. 투자 포인트 들어볼게요. CS 윈드는 제가 출연하면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렸고요. IRA 감축법에 있어서 미국 본토에 증설을 하고 있는 종목이 바로 다이렉트로 수혜를 봅니다. 그 중에 풍력 중에서 이제 CS 윈드가 대표적인 종목이고요. CS 윈드 같은 경우에 빈틈을 노려서 여러분들 지금 구간에서 보시는 것이 만약에 유가 관련이라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삼성전자가 아리백을 외친 이상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커질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요건이 만들어졌습니다. 향후에 반도체도 아리백에 포함되어 있는 에너지를 써야만이 또 국제사회에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CS 윈드는 중장기적 메가 트렌드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만에 하나 11월 중간선거 때 이기든 지든 IRA는 바이든이 이기든 지든 IRA는 미 하원 상원 의회에서 다 통과가 돼서 법안 처리가 끝났기 때문에 내년이 본격적으로 더 혹은 빠르면 4, 4분기가 더 본격적으로 진행이 일사천리로 투자가 진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차트 한번 보시면은 CS 윈드가 장기적인 상승이 한번 1차적으로 크게 나왔습니다. 그런 이후에 쭉 눌림목이 크게 진행이 됐는데 이 눌림목 구간에서의 저항대를 6, 7월 반등 장세에서 돌파가 나왔습니다. 돌파가 나온 이후에 눌림목이 진행되지만 다른 종목군들은 이 밑에까지 충격파가 굉장히 크게 충격이 가해졌지만 CS 윈드는 탄탄한 N자형 파동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특히나 요즘 같은 시장에서 2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하지 않고 이렇게 장악하고 있는 패턴들은 추후 주봉 월봉상의 추세대대로 좀 꾸준하게 우상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유가 상승이 나오면 인플레이션이 또 유가가 빠지면 경기 침체 이슈를 자꾸 메비우스의 띠처럼 계속 뉴스가 돌고 도는데 그런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기업 본연의 펀더멘탈과 어떤 국제 정세 속에서의 메가 트렌드를 이어갈 수 있는 이러한 굵직한 트렌드를 따라가는 기업들을 포트 속에 반드시 한 종목 넣어 놓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유가 상승 수혜로 지금 풍력주 가운데 CS 윈드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투자 그리고, 포인트 네. 그리고 제가 태풍 자반조. 그죠. 예. 항상 태풍 자반주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네네. 더욱더 CS 윈드를 봐야 된다. 사실 여러 번 언급해 주셨던 종목이기도 하잖아요. 네네. 투자 포인트 들어봤고요. 우리 송 차장님의 종목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주에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S-오일 가지고 오셨는데 최근에 오펙 플러스의 대규모 감산이 전망된다라는 뉴스 속에 S-오일이 그동안 많은 상승을 보여줬었거든요. 유가 오르면 당연히 정유주를 봐야 되는데 정유주 속에서도 S-오일을 가지고 오신 이유 들어볼게요. 사실 클래식한 종목이죠. 그죠? 이 큰 종목들에서는 사실 대안이 될 수 있는 종목이 많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상 이제 유가 관련돼서 정말 가격적인 측면을 이용해서 트레이딩을 하시려면 차라리 한국석유라든지 그 기타의 다른 종목이 될 수 있기는 하겠지만 실질적인 측면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는 S-오일이 사실상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 자체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진행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이런 점에서 S-오일이 지금 구간에서 충분히 매수에 대한 검토를 해볼 만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이 유가 관련돼서 4분기 때 이제 상승 압력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아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로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겨울철이 되다 보면은 난방유 관련돼서 다시 한 번 더 수요에 대한 부분이 증가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일단 이 가격적인 측면이 다시 한 번 더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점쳐지고 있고요. 중국의 정유사들 같은 경우에도 가동률을 지금 10에서 한 15% 정도씩 증가를 시키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 중국에서에 대한 이런 워낙 뭐 봉쇄령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원유에 대한 수요가 많은 부분 내려가 있었었는데 그런 부분이 정유사에 대한 가동률을 올리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수요에 대한 부분을 자극하고 있다는 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확실히 수요에 대한 부분이 일부 증가가 되는 부분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공급적인 측면에서는 일단 감산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이제 자국 우선주의에 따라서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충분히 공급적인 측면이 축소가 되고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서 4분기에 대한 유가에 대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상승이 나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재고자산 평가 이익이라든지 정제 마진에 대한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다만 이제 S-오일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실적에 대한 이 우려가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컨센서스를 보게 되면은 한 7,900억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네. 영업이익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거는 한 3천억 후반대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과연 어느 정도나 이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되는 부분은 필요하다,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8만 원 초반대가 더욱더 매력적인 가격이 될 수 있기는 하겠지만 뭐 지금 구간에서부터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하게 되면서 실적 발표한 이후에 너무나 우리가 예상을 했던 것보다 더욱더 안 좋게 나오지만 않게 되었을 때에는 거기서부터는 이제 바닥을 확인하고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S-오일 지금부터 조금씩은 분할 매수도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가 상승하면 뭐 정유주를 봐야 된다. 정통적인 기본으로 돌아가서 S-오일 언급해 주셨고요. 지금 구간도 좋지만 8만 원 초반선에 좀 분할 매수 관점을 가져가 보자라는 투자 포인트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유가 상승과 관련해서 종목에 대한 움직임 살펴봤고요.